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며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이곳의 아이들은 전혀 다른 것을 외우며 하루를 보냅니다. 만약 단 한 글자라도 틀린다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치명적인 교육.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 더하기 1의 논리 대신 이곳의 아이들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섬뜩한 정체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적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수학 공식보다 더 먼저 깨우쳐야 하는 잔혹한 진실. 오늘 우리는 외부 세계에는 철저히 가려진 북한 학교의 교실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교육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북한의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따뜻한 선생님의 미소가 아닌 교실 정중앙에 걸린 두 초상화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이 두 사람의 얼굴은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대한 눈과 같습니다. 남한의 아이들이 가나다라를 배우고 숫자를 익힐 때 북한의 아이들은 위대한 수령님이라는 단어부터 써내려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경의 표시가 아닙니다. 북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수령을 위해 언제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인간 폭탄을 길러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학교의 시간표를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어나 수학 같은 기초학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일성 동지의 어린 시절, 김정일 동지의 혁명 활동, 그리고 최근 추가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역사입니다. 이 과목들은 전체 수업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학생들은 이들의 가계도와 행적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지에서 수령의 이름을 쓸 때 오타를 내거나 종이를 구기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치적 사건으로 번집니다. 아이들은 걸음마를 뗄 때부터 배움의 즐거움이 아닌 틀리면 죽는다는 공포를 먼저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학문이라 믿는 수학조차 북한에서는 세뇌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수학 교과서를 펼쳐보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용감한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미제 승량이 놈들의 탱크 10대 중 6대를 까부셨습니다. 남은 탱크는 몇 대입니까? 혹은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만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철이가 3송이, 순이가 4송이를 바쳤다면 총 몇 송이입니까? 이런 식입니다. 덧셈과 뺄셈이라는 기초적인 논리 회로 속에 적대국에 대한 증오와 수령에 대한 충성을 교묘하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더 이상 중립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수학은 곧 전쟁의 수단이자 충성의 척도가 됩니다. 이런 교육 방식은 아이들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능력은 철저히 거세됩니다. 질문은 곧 의심으로 간주되며 의심은 곧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수령님은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셨다라고 가르치면 학생들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문을 가질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더 간절하게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는 척 하느냐가 학교 내에서의 권력 서열을 결정짓습니다. 북한의 학교는 진리를 탐구하는 전당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부속품을 찍어내는 거대한 공장과도 같습니다. 학교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북한 아이들은 방과 후 소년단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붉은 넥타이를 목에 매는 순간 아이들은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정권의 소유물이 됩니다. 소년단 입단식에서 아이들은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자부심이 아니라 집단에서 낙오되지 않아야 한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만약 소년단 활동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아이는 생활총화라는 잔인한 자아 비판의 시간에 동급생들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생활총화는 북한 교육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매주 토요일 학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자신이 일주일 동안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다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 주에 수령님의 말씀을 암기하는데 소홀했습니다. 라는 자기 반성이 끝나면 옆에 있던 친구가 일어나 철수는 길가에 떨어진 신문지에 발이 닿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는 수령님에 대한 불충입니다. 라고 공격합니다. 어제 단짝 친구가 오늘의 감시자가 되는 시스템,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타인을 믿지 못하고 서로를 감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정과 신뢰가 싹터야 할 교실은 불신과 배신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질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에게
자유나 인권이라는 단어는 생소하다 못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됩니다. 그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정체성은 수령의 전사가 되는 것 뿐입니다. 북한 학교가 수학 공식보다 더 집요하게 주입하는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수령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도 고발할 수 있는 비정한 인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북한 교육이 목표로 하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철저한 통제 속에서도 균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K-팝은 북한 아이들에게 거대한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교과서 속의 미제 승냥이와 남조선 괴뢰들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미제놈들을 죽여야 한다고 배우지만 정작 아이들은 몰래 숨어서 남한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정권이 강요하는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괴리 사이에서 아이들은 남몰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교육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하여 남한의 말투를 쓰거나 남한식 영상을 본 학생들을 공개 처형하거나 수용소로 보내는 등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소지품을 수시로 검사하고 일기장까지 뒤져가며 조금이라도 불온한 기운이 있는지 감시합니다. 배움의 공간이어야 할 학교가 이제는 아이들의 영혼을 옥죄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의 최전방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얼마나 더 참혹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상천외한 교육 방식과 그로 인해 파괴되는 아이들의 일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대외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입니다. 돈 한 푼 내지 않고 누구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라며 선전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선전 문구 뒤에 숨겨진 진실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북한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이란 사실상 무상노동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교실에 앉아 펜을 굴려야 할 아이들의 손에는 연필 대신 삽과 곡괭이가 쥐어집니다. 소위 꼬마계획이라 불리는 이 지독한 상납체계는 아이들의 일상을 처참하게 망가뜨립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폐지, 파철, 토끼가죽, 심지어는 비료로 쓸 인분까지 모아오라고 강요합니다. 만약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의 매질은 물론이고 전교생 앞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한 반동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매맞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장사에서 번 귀한 돈으로 부족한 물자를 시장에서 사다 바칩니다. 결국 무상교육은커녕 학교가 아이들을 볼모로 부모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거대한 갈취기관이 된 셈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북한의 겨울은 뼈를 깎는 추위로 유명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는 난방시설이 전무합니다. 교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아이들의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올라도 수업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땔감조차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때 책가방과 함께 나무 한 토막씩을 들고 등교해야 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추운 교실 뒤편에서 벌벌 떨며 수업을 듣거나 땔감을 구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실 밖으로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배움의 열기보다 추위와 굶주림이 먼저 교실을 지배하는 것이 북한 학교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군사교육입니다. 북한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고급 중학교 학생들은 붉은 청년 근위대라는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들은 1년의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군부대에 입소하여 사격훈련과 수류탄 투척, 각계전투 등의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10대 소년, 소녀들이 학습 도구 대신 진짜 총을 들고 미제 승냥이들을 가슴마다 총창으로 찔러 죽이자는 구호를 외치며 산등성이를 달립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법은 몰라도 AK 47소총을 분해하고 결합하는 법은 완벽하게 익혀야 하는 곳. 북한은 아이들을 미래의 과학자나 예술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터에서 소모될 수 있는 어린 병사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적개심 교육은 영어 수업 시간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남한의 아이들이 How are you?를 배울 때 북한의 아이들은 I killed the American dog. 나는 미국 놈을 죽인다와 같은 문장을 먼저 배웁니다. 영어는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적을 섬멸하기 위한 전투 용어로 가르쳐집니다. 교과서 사파에는 미군을 잔인하게 묘사한 그림들이 가득하고 학생들은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증오심을 키워갑니다. 이들에게 외국은 교류의 대상이 아닌 언젠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악의 축일 뿐입니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교육의 정점에는 북한 특유의 신분제도인 성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 학교에서는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분이 낮으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소위 토대가 나쁜 아이들, 즉 조부모나 부모 중에 남한으로 도망갔거나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시작도 하기 전에 결정됩니다. 반면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핵심 계층의 자녀들은 평양의 명문학교에 진학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대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계급의 굴레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교실. 그곳에서 아이들은 공정함이라는 단어를 태생적으로 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북한 교육 현장에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과학기술 강국을 표방하며 코딩이나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현대적인 교육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욱 섬뜩합니다. 북한이 공들여 키우는 컴퓨터 수재들은 세계적인 IT 전문가가 아닌 전 세계의 금융망과 국방망을 공격하는 사이버 해커로 양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논리에 재능을 보인 아이들은 별도의 특수학교로 차출되어 국가의 지원 아래 폐쇄적인 환경에서 해킹 기술을 연마합니다. 정권의 통치 자금을 벌어오기 위한 도구로 아이들의 지능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정신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늘 감시와 처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것은 연대 책임의 공포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이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학교는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너의 한마디가 온 가족을 죽일 수 있다는 가르침은 아이들의 입을 막고 영혼을 짓누릅니다. 친구들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교실에서 아이들은 아주 일찍부터 감정을 숨기고 가면을 쓰는 법을 터득합니다. 하지만 정권의 완벽한 통제도 인간의 본성까지 완전히 억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장마당을 통해 유입된 나만의 문화 콘텐츠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남조선 아이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고 가르치지만 영상 속 나만의 학교는 너무나도 밝고 자유롭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미워해야만 할까? 이런 의문들은 억압된 체제 속에서도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한 한 학생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학교에서 김일성 가계도를 외우는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몰래 듣는 한국 노래의 한 구절이 저를 살게 했죠. 학교는 저에게 미워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세상은 저에게 사랑과 자유가 있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이 증언은 북한의 교육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권은 아이들의 몸을 학교에 가두고 머릿속에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을 수 있을지 모르나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아이들의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아이들은 이 지옥 같은 교실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진짜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는 북한 학교의 가장 깊숙한 곳, 아이들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북한의 교실은 공평한 배움의 장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도 권력과 돈은 아이들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평양의 만경 대형 명학원과 같은 엘리트 학교에 다니는 고위층 자녀들은 풍족한 식사와 최신 설비를 누리며 정권의 핵심 충성 세력으로 길러집니다. 그들은 교복부터 학용품까지 국가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며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선민의식을 학습합니다. 반면 지방 산간지대의 아이들은 무너져가는 교실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수업을 듣습니다. 같은 수령의 아이들이라고 불리지만 태생부터 결정된 이 잔인한 계급 격차는 북한 교육이 가진 가장 추악한 민낯입니다. 이 비극적인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교사는 명예로운 직업으로 선전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처참합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배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에 교사들은 수업 시간보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거나 떼기밭을 일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결국 교사들은
생존을 위해 학생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주거나 노동동원에서 빼주는 대가로 담배, 쌀 혹은 돈을 받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질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식이 아닌 부패와 생존의 법칙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정권이 그토록 강요하는 충성스러운 전사의 정체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소한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한 탈북자는 어린 시절 겪었던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미국 놈들은 뿔 달린 괴물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우연히 얻게 된 미국산 초콜릿 포장지를 봤죠. 거기엔 괴물이 아니라 너무나 예쁜 그림과 달콤한 냄새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학교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단 한 조각의 초콜릿, 단 한 장의 남한 드라마 CD가 수십 년간 쌓아온 세뇌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수학보다 더 중요하게 강요했던 그 정체성은 결국 공포로 지탱되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배신감으로 변하고 강요된 애국심은 증오로 뒤바뀝니다. 이제 북한의 교실 안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순수하게 교과서를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수령의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지만 마음속으로는 국경 너머의 자유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정권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통제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로운 교육, 비판적으로 사고할 권리, 그리고 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 북한의 아이들에게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수학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 더 위험한 곳. 오늘도 북한의 아이들은 차가운 교실에서 누군가가 정해준 가짜 인생을 외우며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교과서에 적힌 거짓 공식이 아닌 세상의 진짜 진실을 배우게 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라면 끝없이 반복되는 거짓 속에서 여러분만의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식의 전당이 아닌 세뇌의 공장이 되어버린 북한의 학교, 그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빼앗긴 미래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